어떤 얘기입니까? 요즘 저희가 이제 뭐 여권이 안 좋다 이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네. 특히 우리 정치라는 게 좀 제로섬적 측면이 강하니까 이걸 탁 뒤집어 보면은 보수 자유한국당이 좀 괜찮죠. 예. 그래서 이제 그쪽 상황을 짚어보고 한번 내다보려고 합니다. 요즘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조금씩 오르잖아요. 오늘 갤럽 조사에서도 또 뛰었더라고요. 음흠. 꾸준히 오르는 추세예요. 네. 아직 차이가 꽤 있지만은 민주당하고 차이도 많이 줄였고요. 앞으로도 더 올라갈까요?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요. 왜냐면요, 이 지지율 변동이라는 게 예컨대 오늘까지 내가 민주당 지지하다가 내일부터 한국당 지지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네. 뭐 무응답으로 빠졌다가 넘어가고 이러는데 지금 여론조사 표를 보면은 일단 대통령 지지율의 경우에 지지함과 지지하지 않음이 거의 딱 붙어 있어요. 음흠. 그 응답 없음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 반은 좋아하고 반은 싫어해요. 그리고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빠졌어요. 네. 여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 자유한국당으로도 앞으로 가고 바른미래당으로 가고 정의당으로 갈 텐데 이 여권이 싫은 사람 중에 다수는 여권하고 가장 반대되는 쪽을 선택하는 게 강하거든요. 예. 이게 바로 심판 정서라는 건데. 심판 정서. 예. 그 심판 정서의 수혜자가 될 확률은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이 높아 보인다는 거죠. 네. 아마 이런 배경을 갖고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그렇죠. 앞으로 우리는 올라갈 거니까. 예, 가치 판단에 떠나가지고 분석적으로 본다면은 연동형 비례제는 결국 다당제를 추동하는 거거든요. 선택지를 늘려주는 거고. 근데 지금 방금 제가 설명드린 틀에서 보면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싫으면 나. 이게 제일 유리한 거지 않습니까? 양자택일 구도가. 예. 연동형 비례제는 그 반사 이익을 구조적으로 분산시켜 버리는 거니까 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는 실리적으로 유리하지는 않죠. 네. 하지만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판도 많잖아요. 계속. 그렇죠. 한국당이 최근에 원내대표 경선이 있었고 또 2월에 전당대회도 있고 해서 제가 좀 취재도 해보고 하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막 의원들이 깊이 전략적으로 사고하는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본능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걸 느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건데 물론 이제는 고민이 들어갈 겁니다. 이걸 이제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우리가 뭐 능동적으로 판을 깰 거냐 아니면 뭐 지지부진 이렇게 좀 시간 끌 거냐 이런 네. 손익 계산들을 각각 하게 되겠죠. 그나저나 또 하나의 쟁점이었던 그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도록 네. 하자는 그 얘기는 나경원 원내대표 이후에 쑥 들어갔어요. 이거 맨 처음 이야기 나올 때 우리가 한번 다뤘지 않습니까? 절대 안 된다. 한국당이 유리하지도 않다. 근데 이걸 실제 추진하는 것보다 추진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좀 유리할 거다. 예. 그래서 지금 그런 건데요. 예. 지금 이제 나경원 의원이 뭐 새로운 흐름, 화합 이런 이야기 하는데 만약에 뭐 석방 이러면은 결국 또 거꾸로 가네 이러지 않겠습니까? 네. 나 의원이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일찌감치 정리를 명확하게 하더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석방 결의안은 과거에 발목 잡히는 거다. 그렇죠. 이번 원내대표 선거 이후에 당이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가기를 바란다. 탄핵을 한 게 잘못이다. 아니다. 친박이다. 아니다. 삿대질해서는 안 된다. 이랬어요. 자, 속마음이 뭐건 간에요. 자유한국당 내에서 제 아무리 강성 친박 혹은 강성 비박이라고 할지라도 나 원내대표의 저 말에 대해서 나는 반대한다. 저 사람들 쫓아내자. 이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 그나저나 또 인적 쇄신은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이게 이제 곧 한다는 건데 자유한국당 조광특위 이제 전원책 변호사 빠진 조광특위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뭐 당 몰락에 책임이 있는 인사, 야당 의원으로서 전투력이 없는 인사는 배제하겠다 이랬는데 뭐 전주회 위원이 오늘 2016년 총선 당시 공천 파동부터 국정농단 사건, 탄핵, 6.13 지방선거 참패 이르기까지 누가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었는지를 하나의 기준점으로 삼았다. 이렇게 네. 이제 예고편만 띄웠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조강특위에서는 좀 쇄신을 하겠다는 건데, 자, 정말 칼이 제대로 휘둘러질까요? 자, 한번 뜯어보죠. 예. 지금 자유한국당의 당협위원장 공석 지역이 17개가 있습니다. 17개? 예, 검찰의 기소로 당원권이 정지된 현역 의원 9명 지역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감옥에 있는 최경환 의원이라든지 예. 기소된 뭐 이완용, 홍문종, 염동열 이런 자리 일단 채워야 됩니다. 당사자들은 불만이겠지만 이건 제도적으로 채울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를 지금 봤지만은 거의 친박 의원들이에요. 그러네요. 자연스럽게 물갈이 효과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냥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문제인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뭐 영남의 다선 위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이요. 옛날 한나라당 때부터
총선이든 뭐든 물갈이 할 때 항상 나오는 이야기는 영남 다선 의원이에요. 그렇죠. 특히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수도권은 몇 명 되지도 않아요. 맞아요. 그 몇 명 되지 않은 사람은 악정고투 끝에 당선됐다. 그럼 지역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수도권은 또 대부분 비박이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구조적으로 뭐 아무리 이제 객관적으로 한다 이러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친박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면이 있다. 네. 이런 거고,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기소된 사람 이런 사람 빼고 그냥 뭐 법적으로는 아무 책임이 없는 현역 의원들 몇 명이나 손댈까. 여기에 대해서 조광특위는 말을 아끼고 있어요. 뭐 한 명만 해도 10명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에드벌룬만 띄우고 있죠. 근데 이 인적쇄신의 폭에 대해서 김병준 위원장하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좀 입장이 다른 것 같이 보이잖아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1차 인적 쇄신은 이번에 하는 거고 2차 인적 쇄신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21대 총선 공천이 3차 인적 쇄신이 되는 것이고 4차 인적 쇄신은 국민의 선택에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누구는 당선시켜주고 누구는 당선 안 시켜준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할 일은 해야 된다.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네. 반면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저는 112명의 의원들을 모시고 싸워야 된다. 군사 한 명 한 명이 중요하다. 의원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고, 뭐 예를 들어서 당협위원장에서 잘리면은 나간다, 뭐 친박 신당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예. 우리 당의 단일 대우로 틀어뜨릴까봐 우려된다. 이렇게 했어요. 말했어요. 이 갈등이 커질까요? 근데요, 저는 과연 조강특위에서 아까 기소자들 빼고 실질 물갈이를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공천도 아니고 당협위원장 교체인데 명백한 사고 지역을 제외하고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두 사람의 의견이 엇갈리는 게 제가 볼 때 이건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런 과한 이야기겠지만은 뭔가 전략적 역할 분담의 성격이 보이는 면이 있는 겁니다. 비대위는 우리는 혁신의 폭을 넓히려고 한다. 이럴수록 좋은 것이고, 말하자면 이제 국민들 볼 때 한국당이 뭐 좀 하나 보다. 근데 나 원내대표는 현역 의원들을 보호하면서 불안감을 낮춰주는 게 당내 구성원들한테는 또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결론을 내긴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 아까 기소자들 빼고 실질적인 현역 의원의 물갈이 폭은 그리 높지 않을 것이다. 근데 물갈이 폭이 높지 않은데 물갈이 폭이 높은 것처럼 효과를 내려면은 이런 충돌이 좀 벌어지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원래 발표 예정이 내일인가요? 그렇죠. 인적쇄신 대상? 내일이 정말 기다려지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어요.